네, 어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이 산업, 운송수단, 에너지, 국민들의 일상생활 등 이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업계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탄소 중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수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탄소 중립 전략안이 나온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소 중립 달성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한 만큼 다른 곳에서 줄여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UN 기후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와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은 수출을 할 때 세금이 붙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로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050년이라는 탄소 중립 기간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거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번 전략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는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취약계층 보호 방안 이 3가지가 골자인데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 속으로 2050 탄소 중립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저탄소화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력 수출 산업은 대체 원료 등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을 육성해서 신성장 동력 또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천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하고 녹색 분야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 또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흐름 자체가 한 나라의 산업 체질이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가능한 거기도 한데 지금의 탄소 배출 어떤 저감 속도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추진안이 구체성이 부족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40% 정도에 달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인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구 1명당 배출하는 탄소량은 세계 평균의 2.5배를 넘고 있어 대응이 늦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산업계 비용 증가,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탄소세와 경유세 등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건설하고 있는 7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도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7곳이 추가로 신규 가동에 들어가는데 가동 기간이 최소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0년 넷째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제 역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방향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비판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산업계의 반응도 한번 보자면 기존의 전통 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업계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지정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업계에서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탄소 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 비용과 구조조정 진통 해소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4개 업종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지난해에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가까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탄소 감축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스케줄에 따라 같이 줄여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축하는 업계는 물론 무리한 단축안은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침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과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수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